아이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가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뭐 공부가 됐든 학교 생활이 됐든 부모님과의 관계가 됐든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과연 이 중요한 자존감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교사 눈에는 딱 보이죠. 저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다. 저 아이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다. 이런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수많은 심리학자들, 수많은 교육학자들,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정말 자존감이 성공적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자존감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자존심과 자존감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말 표현으로도 보면 뭐 자존심을 내세우다, 자존심이 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봐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타인의 평가나 인정 또는 경쟁 이런 것에 결부시켜서 자기 가치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존감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가치,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 이런 자기 가치와 자신감이라는 것을 핵심 요소로 하는 보통 자기에 대한 신념의 어떤 종합? 네. 총체? 예,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존감은.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냐가 그렇죠. 자존심과 자존감을 좀 구별짓는 그러니까 기준이 타인에 될수 의해서 있을까요? 좌우되느냐 아니면 본인이 본래 스스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자기 가치에 대한 생각이냐 이런 거죠. 음, 이 그 자존감이 사실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형성되는가를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집중하셔야 될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보통 그 어린 아기의 자존감은 젤리 같아요. 젤리처럼 주변에 자신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주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보통 이제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 만들어진 자존감이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유년기에 형성이 되면서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네.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이것이 서서히 변화는 있지만 초창기에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유년기에 어떤 자존감을 갖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리고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도 역시 아이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통 예. 부모님의 자존감의 정도를 그렇죠. 아이가 따라간다. 예, 보통 엄마가 자존감이 낮으면 아이도 자존감이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자기를 대하거나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아이는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생각해보면 아이가 처음 만나는 어른이 양육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어쩔 수 없게 그 예. 양육자가 어떤 태도로 나를 그쵸, 대하느냐. 나를 대하고 세상을 사느냐가 자연스럽게 아이는 그걸 보고 또 그걸 내면화되죠. 내면화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자존감의 높낮이를 그냥 딱 교사들이 몇십 년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보게 되는데 보통 학교에서 만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오히려 객관적인 평가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도 자기에 대한 사랑과 어떤 존중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다.
이게 같이 오래 지내면 해가 될 것 같다 이러면 냉정하게 거리를 두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정서적 에너지를 크게 쏟진 않아요. 그리고 집중력과 책임감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협력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가 되면 얘가 주도를 해요.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움직이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것이 어째서 학교에서 높은 성취를 이룰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이 되죠. 네, 그런 거. 예. 네, 보통 이제 자존감이 낮은 아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모에 그렇게 집착해요. 맞아요. 나를 꾸며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게 이제 자신의 내면이 허약하고 그 낮다 보면은 외모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전반적으로 의욕이 낮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남들의 반응에 따라서 되게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쓰느라고 자기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사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달한 아이도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100번 하지 말라고 하면 101번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이런 아이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소극적인 아이들만 자존감이 낮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활달한 아이들도 의외로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에게 그 어떤 문제아라든가 이렇게 보일 만한 소지가 높죠. 저희가 교사로서, 네. 또 부모로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보통 활발한 아이, 말을 많이 하고 외향적인 아이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쉽게 저도 이제 교사로서 착각을 네.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발표도 잘하고 남들과 이야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존감도 높으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별개라는 거 지금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신 예. 거잖아요. 성향과는 별개예요. 아이의 자존감. 그건 정말 전적으로 아이가 자기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려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네, 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자라는 동안에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서 훨씬 더 이게 고착이 되는데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보통 그 존중하고 선택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격려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과도하게 억압하고 통제하는 부모의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고, 또 과잉 보호하는 부모의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 이 간섭이 보통은 불안해서 간섭할 수도 있고, 아이가 실패를 경험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간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을 자기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꼭 피해야 할 양육 태도, 그렇죠. 세 가지가 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뭐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일에 대한 대응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일 경우, 그대로 예. 아이들이 그거를 보게 예. 그래서 다른 것을 부정하고 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금방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돼요.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높은 성취를 못 내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서 맞아요. 이거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높이 나아간다든가 이것을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부모가 하는 것이 가장 그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선생님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 일부분 그렇긴 한데요. 학생들이 되면 이제 일부분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1000배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큽니다. 예.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아이가 못 느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느끼게 표현해주고 반응해주는 것. 믿고 있다는 것.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아이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한 정당한 약속 반드시 지키고 또 아이의 감정에는 공감하고 또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생각이니? 라고 물어주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친구들로부터의 인정이나 선생님의 인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인정을 무조건 해주라고 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려줘야겠죠. 예. 가정에서 그런 것들 예, 무조건 우리 아이를 인정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왜 자기 귀여움은 자기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느끼는 어떤 크고 작은 성취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낮은 도전을 해서 반드시 성취하고 그것을 막 지지하고 격려한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그것도 성취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아이가 점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열정적으로 헌신을 다해서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이도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아이도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태도를 부모에게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양육자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는데 아이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